비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도 나왔던 말들이긴 한데요. 일단 우선 연장 시에 발생하는 이자 유보 금액, 그리고 제명자분 탈퇴자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받으셨던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합에는 금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조합의 경우에 기존 신용대출 시에도 이미 조합원, 총 조합원 중에서 약 90% 이상이 모집이 되어 있으셨고 착석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직군도 좋으셔가지고 가결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신용대출 받으실 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3월 1일 날 총회도 하시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비대위든 어디든 일단은 같이 논의도 하시고 방법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추가 잔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 그다음에 잔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대출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잔압금을 마련해서 내실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제 잔압 금액은 얼마로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당사에서 이제 대주당과 협의할 때 좀 많이 불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추가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각종 가압류, 각처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대안 제시를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받긴 받았는데 이제 정작 제일 중요한 금융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불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 좀 단결통의 의견을 좀 취합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조율을 저희 회사랑 같이 협의해 주시면 근본 대출 연장을 통해 금융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일 날 총회를 하시고 혹은 이제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일을 하는 쪽이 지금 어쨌든 비대위 측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 측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주체라고 현재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결국에는 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시간은 지금 3월 말까지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하셔서 의견 많이 내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이희열 본부장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한국대체투자자산명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자산명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러 요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과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을 조합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브리핑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준 이희열 본부장에 대해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조합원님? 예. 간단한 마이크. 저희 조합원분들 중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 90% 이상 된다라고 저희 쪽이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대위 쪽에서 폐하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3월 1일 날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조합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 결국엔 조합의 도장과 조합의 결정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조합에서 그럼 만약에 저희한테 협조를 해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그 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연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요. 지금 그 협상 카드를 저희가 가져가기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출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낮게 가는 게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많이 좋으실 텐데 지금 그러기에는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 뚜렷한 상황이라서 연장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 결정이 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합에서 한 20명 넘도록 이제 제명을 시키려고 대출 5천만 원을 우리집 대출 받은 걸 상환을 했어요. 그 상환을 시킨 거를 다시 보문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미 상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환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산상고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께서 조합원 자격이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신용대출 자서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열 본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진행을 위해서 예, 그럼 다음으로 현 조합, 우리 조합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해주시고 계신 법무법인 클래스의 이선희 변호사님이 참석해 주셔서 법률 자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스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형 로펌사로서 당 비대 활동에 그동안의 법률적 자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변호사님이 현 법률적 상황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이선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래 아시겠지만 저희 2단지 5월에 작년 5월에 임총 허가해서 이제 시군부 교체하고 그때부터 지금 2단지 지금 계속 법률적 소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여기 마석 단지가 그전엔 통합으로 추진하다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논의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상당 부분이 또 2단지하고 또 겹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섰다는 걸 듣고 저희가 뒤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이런 단지의 과정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게 속된 말로 뒤집는다고 그러죠. 그런 경험이 몇 군데 있고 지금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석 2단지 같은 경우는 1단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오늘 비대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문제점들을 딱 들어보니까 포천에 있는 단지하고 어떤 사태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패턴이 그렇거든요.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바지조합장을 내세운 다음에 PM사를 통해서 이제 도관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빼내고요. 뭐 여기처럼 토지명비나 각종 명목으로 빼내는 보통 대인적으로 유출되는 금액들이 보통 100억대에서 한 200억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다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개혁돼야 되고 뒤집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거기에 중심에 좋은 주택이라는 업무대행사가 있죠. 지금 저도 직접 그 회사와 지금 소송을 지금 반대 당사자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상황은 당위성과 필요성은 뭐 다를 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건 아마 앞으로 지금 작년 3월 1일 진행되는 총회와 최근에 실무적인 건 다른 변호사님이 했습니다만은 임총허와 대체금지 가처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예상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보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개략적인 점만 말씀드리면요. 우선 임총허 같은 경우는 형식적 요건과 어떤 실질적 요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이제 5분의 1, 20% 조합원들 동의겠죠. 그 다음에 뭐 법문에는 없지만은 어디나 보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집행부가 잘하고 있으면 뭐 조합에서 법원에서 쉽게 받아주겠습니다. 특히 임총허거나 개체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일반 소송과 달라서 당사자의 어떤 권리가 있다기보다는 법원이 후견적으로 감독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재량권을 100%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비리행위나 이런 거 볼 땐 제가 작년에 2단지 할 때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게 많고 진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명분은 충분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정상적인 경우라면 받아들이는 데는 100%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번에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은 조합이 받았지 않습니까? 임시총회 허가 요청을 그러면서 그걸 좀 비튼 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비대위에서 요청한 안건들은 조합장 해임, 그다음에 조합장 선출, 구임원들 해임, 그다음에 신임원 선출, 그다음에 업무대행사 해지, 그다음에 업무대행사 선출인데 그걸 비틀어서 그러니까 조합장 사임 복구, 그다음에 조합장 선출, 그다음에 안건이 이거죠. 임원들 그 유임 여부, 그다음에 기존 그 업무대행사 유임 여부인데 사실 그 물리 해석으로 치면은 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합장 그 사임 복구라는 것은 그 형식적으로는 보면 제가 진행한 것 중에도 그 법적으로 그 자격이 박탈된 조합장 같은 경우도 확인 차원에서 해임 결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임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거는 해임과 동시에 재선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소지권자로서 지금 소지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보니까 작년 그 11월이죠. 그 총회 때 그래서 선출된 분인데 그 소지권 자체가 약간 의문입니다. 그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참자 요건이 흠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시청에서 아마 그 보정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저반의 사정을 볼 때는 당연히 그 인용돼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법이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런 사건은 법원이 전적인 그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100%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어떤 공동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현장이나 보면 문제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젊었을 때 좀 경험했을 때 보면은 뭐 서울에 그 유명한 큰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잠실이나 그런 데 보면은 비리가 많습니다만은 그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어느 놈이 하나 비리는 좀 있으니 그 싸우다 보니 세월 보내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체 조합원의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해서 어떤 형식론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방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적으로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청한 내용 중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된 그 조합장이 사실 거의 조합의 90%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저것은 뭐 두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분이나 여러 가지 실질성, 당위성 차원에서는 충분히 법원이 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조합이 또 현 조합이 그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형식적으로 총회를 열기 때문에 그걸 또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서 뭐 밝히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OS를 또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자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여기 있으신 한 분 한 분 의지가 결국에는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서명결에서 진구 문제가 결정적인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변 분을 한 두세 명씩 계속 모으고 같이 합심한다는 그런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내시고요. 끝까지 계속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무민 클래스의 이선희 변호사님의 법무문 단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바로 행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먼저 그 경기도 안양 평촌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부터 성공적인 조합 집행부로 이끌고 계신 김래혁 조합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양 평촌지역조합도 여러분처럼 기존 조합의 비리 불법에 맞서 기존부터 투쟁과 소통을 통해서 비대위 형성하여 지금 조합장이 되셔서 조합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셔서 비대위 시절의 경험 그리고 조합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례 및 경험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평촌지역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의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래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소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1시간 한 30분 정도의 조합 사업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같이 귀 기울여 들었는데요.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이고 세대수는 정확히 472세대입니다. 472세대면 지금 500세대, 1000세대 규모의 지금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1000세대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2017년 6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0년 11월 15일에 지금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동의서를 진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조합원님들의 의결로 저희 그 임시총회를 열어서 저희 기존 조합과 기존 업무 대행사를 다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와 새로운 업무 대행사가 선정하여 지금은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다시 정상화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벌써 한 3, 4개월 진행되면서 이제 올해 저희는 착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지금 몇 개월 차이 안 나거든요.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제가 신임 조합장이 돼서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현재 조합의 슬로건은 소통과 공개입니다. 이 소통과 공개의 힘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잊으실 수 있는데 소통과 공개의 힘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90% 이상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위원장님께서 현 조합의 진행 사항을 쭉 말씀 주셨고 지금 뭐 이자가 어떻게 되고 대출 연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누가 잘 해야 하냐면 조합의 임원분들이 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조합의 장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약 700여 개의 현장이 존재하고 있고 사업을 성공한 거, 우리의 사업 성공은 뭡니까?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내 돈 3억, 2억, 3억 내서 우리 아파트 잘 지어서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하고 총회에 참석하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 성공한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조합원들이 뭉쳐 있느냐 아니면 조합원들이 개개인별로 연락이 되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만이 엄청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조합원님들 계시고요. 오늘 오셔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오늘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태와 내용과 주체만 다를 뿐이지 이미 70-80%에서 실패한 전국 지역주택조합들은 이 행태를 다 가지고 있었고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도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신선하지 않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만 알고 저희만 아느냐? 아니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다 일어나고 있고 이미 다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많이 듣고 심란하시고 지금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 심란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100여 명 정도의 조합원님들이 뭉친 것 이 자체로만 해도요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관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유 첫 번째는 이미 자기들끼리 설계해 놓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 간의 연락처를 명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모이신 조합원들의 정확한 신분은요, 우리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동업자이십니다. 동업자는 우리 사업에 자금 입출금 내역이라던가 어떤 계약이 되었는가, 나랑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그걸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가지고 온다면 주택법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기 1000명의 조합원분들 중에는 엄청난 능력자들이 다 포진하고 계시거든요. 주택법의 11조에서 14조는 반드시 이 기회에 한 번은 꼭 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택법에 조합원들에게, 동업자인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호회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개모임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데 매년 회비를 30만 원씩 내는데 그 동호회 총무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이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번 모임 때는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동호회 활동을 계속 하실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실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 사업은 개인당 2, 3억의 비용을 가지고 총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자금 입출금 내역, 용역 계약서, 각종 사업 진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곧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숫자,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 계약서에 찍혀있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렵게 진행된 판결, 법원의 판결. 대한민국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판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판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은 생업을 물리치고 내가 시간을 일부러 할애해서 말고요.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판결이 난 것들, 아니면 이미 공개가 된 것들, 아니면 공개가 되지 않은 것들,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지금 새로 조합장 후보에 나가시는 분들의 지금까지는 정의로움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한테 맞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12에 빨리 신고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말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두들겨 패주는 사람이 있죠. 본인들이 처해진 상황과 할 수 있는 액션들은 다르지만 그 잘못된 비정상적인 현장을 보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조합원님들 앞에서 동의서를 걷고 잘못된 걸 바로 잡고자 이 앞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 사업의 가장 핵심은 복잡하고 심란하실수록 다 잊으시고, 가장 핵심은 조합원님들의 결정과 투표와 의결로 결정되는 사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유는 조합이나 업무대 행사에서 어떤 문제로 잘못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처해지는 처벌이나 상황은 굉장히 명피가 쉬운 구조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의제를 하면 공무원이 잘못했었을 때 적용되는 제도들인데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의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2019년에 정기총회하고 2020년에 임시총회 하였지만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됐다는 사안 하나만으로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조합원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조합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우리가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면피가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작이 반이라고, 그리고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보다 굉장히 빨리 모이신 겁니다. 굉장히 빨리 모이셨어요.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모이셨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고 이런 비리들이 문제가 발생했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누가 하든 빨리빨리 사업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난 시끄러운 거 몰라. 아니요. 최소한의 사실 현재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모이시지 않으셨겠죠. 문제가 있다라는 최소한의 사실, 숫자와 판결 등의 최소한의 사실을 보시고 지금 앞장서서 앞에 행동해 주시는 분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지금 조합원님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 광경을 봤는데 그걸 지나칠 수 없어서 정의로움에 하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조금만 살펴보시고 한두 번 대화해 보시면 정확히 검증이 되실 겁니다. 그럼 사실 확인이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똘똘 뭉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똘똘 뭉치는 방법 이외에 아무리 법이든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가 오든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님들의 결정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합원님들께서 300명 정도 분이 동의서, 총회를 열어달라는 동의서를 얻어서 지금 총회를 이제 곧 하지 않습니까? 회의 한번 열어달라는 겁니다. 회의 한번 열어달라는,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걸 여러분들은 해내신 겁니다. 지금 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뭉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은 점점 멀어져 갈 겁니다. 이유는 지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게 우리 조합 사업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법원에 허가를 신청을 하고 이건 이렇게 갖고 저건 바로 잡고 빼앗긴 돈 바로, 그런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조합원님들이 지금이라도 뭉치셔서 정확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정확한 의결만 하신다고 하시면 좋은 결과, 사업 승인 그리고 착공, 그래서 내 집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현장까지 지금 벌써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그 엎질러진 물을 우리 손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느냐,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할 수 있는 역할들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된 사람들이, 집의 대장은 가장이죠. 회사의 대장은 사장이죠. 조합의 대장은 조합장입니다. 우리가 검증된 사람의 조합 임원을 뽑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제대로 뽑아놓는다고 하면 반드시 아까 말씀 소통과 공개,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즉 통장의 내역이 공개되는데 섣불리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자료들만 공개해서 조합원님들께서 그 다음은 건강한 견제와 잘하고 있으면 무한한 지지를 해주신다고 하면 조합 사업은 지금 잘못되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동안의 행위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었고 저희도 그렇고 규모로 보면 저희가 세대수는 작지만 경기도 안양이라는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사업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는 이보다 더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리고 저희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한참 멈춰 있었던 현장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을 제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상황이 좋습니다.
상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여러분들께서 2년 뒤에 3년 뒤에 더 문제가 되고 만나셨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저는 복잡하고 심란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기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서 두 번입니다. 한 번에서 두 번의 기회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신 다음에 정확한 사실이 판단되셨다고 하시면 내 능력이 있고 내 열정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생업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에 나서서 행동해 주시는 분들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해 주신다면 좋은 결실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시면요 네이버 많은 뉴스와 유튜브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위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7, 8편의 동영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던 일이고 2020년 작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이런 모든 똑같은 과정, 똑같은 문제를 체감하고 똑같은 과정을 아주 조금 먼저 빨리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이 기회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알게 된 계기 1000명이지만 여기 계신 분이 100분이기 때문에 이 정확히 아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한테 한두 분한테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전파해 주셔도요 이 상황은 정확히 될 거고 그래야 우리 사업의 결과가 좋아질 거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책임져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이 사업의 동업자로 이름이 올라간 순간 나중에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대출을 못 갚아서 땅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 또한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고 업무대행사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조합원 1000분이 같이 책임지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모이셨고 지금 그 어려운 총회를 열어달라는 동의서를 문제점을 인식하고 총회를 열어달라는 동의서를 걷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합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적인 이해도나 관심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심 잃지 마시고 이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좋은 결과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더 빠르지만 분명히 같은 단계를 같이 지내는 조합으로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똑같이 뒤집은 조합으로서 저는 이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아주 밝은 앞날을 이런 분위기라면 확신하고요. 그리고 저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잘 지어져서 입주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 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확신되는 거, 저 사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맞는 말 했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인지하시면 제가 우리 지역주택조합 하면 화이팅 크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남양주 시에 가서 어떤 인허가를 풀려면 제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화이팅 같이 외치는 건 여기 계신 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조합이 정상화되느냐 아니냐를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매일 조합원들끼리 매일 아침 인사가 단결, 완공, 청산이라는 아침 인사를 카톡에 한 번씩 다 남기면서 오늘 뭐 150명, 300명이 그냥 하루에 아침 인사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조합은 정상화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택조합 파이팅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파이팅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합원님들께서 정말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 파이팅! 화이팅! 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분 더 타 조합의 조합장님을 모셨는데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사부지내죠. 2단지의 조합장이신 신권수 조합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서구리 이지역주택조합장 신권수라고 합니다. 저희 2019년부터 그 협의회 카페 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임시총회를 치르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었었고요. 그 과정들을 겪고 현재 정상화를 이루기까지, 그리고 다시 지금 1조합을 상황을 보기까지 많은 감정들이 좀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하게 되고, 저희 맨 처음에 이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5명이 모였었거든요. 여기 지금 상당히 많으시네요. 많으시고, 그리고 나이대도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던, 걱정했던 것만큼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지 않으신 것 같고, 저희가 5명으로 시작해서 뭐 2차, 3차, 4차 모임을 겪으면서 뭐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점점 저희 조합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게 저희들 조합원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작년 요맘때였었죠. 작년 요맘때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비대위가 나서니까 대출 연장이 안 된다. 디폴트 시킬 거다. 디폴트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척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토지가 매각이 될 거고 우리 사업은